안녕하세요, 보험 대표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바닥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여기 논현동 가구거리에 있는 LX 지인 스퀘어에 방문을 했습니다. 마루부터 시트, 데코타일까지 저희가 LX에서 운영하는 전체 바닥재 제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또한 같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마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창호 영상에서 제가 창호를 1000집 시공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루 같은 경우도 거의 1000집 이상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굉장히 자세히 마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루에 대해서 설명에 앞서서 잠깐 마루 좀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마루를 보면은 가격이 가장 비싼 거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은, 가장 비싼 거는 원목 마루예요. 그 다음이 이제 온돌 마루라고도 하고 합판 마루라고 하는 마루고요. 그 다음이 강마루, 그 다음에 강화마루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냐? 잠깐 보시면은, 이 마루는 이 표면이 어떤 거에 따라서 금액이, 정말 원목마루 비싼 거는 평당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저렴한 거는 보통 강마루가 10만 원 초반대인데 비싼 거는 100만 원인데, 그 금액을 좌우지하는 거는 이 표면 탑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베이스층, 표면이 어떤 소재로 돼 있냐에 따라서 원목마루냐 아니면 합판마루냐 강마루냐 이렇게 달라지는데, 일단 원목마루는 이 표면이 원목이에요. 원목의 두께는 보통 2mm에서 두꺼운 건 한 4mm까지 있어요. 그래서 표면에 원목이 올라가면은 원목마루다. 그럼 그 다음으로 그레이드 낮춘 게 이제 온돌마루라고도 하고 합판마루라고 해요. 그것도 이제 표면에 원목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2에서 4mm짜리 원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늬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늬목의 두께는 0.02mm 정도 되거든요. 원목마루는 2에서 4mm짜리 이 부분에 붙여주는 걸 원목마루라고 그러고, 0.02mm의 원목이 붙여지는, 무늬목이 붙여지는 거죠. 그런 마루를 합판마루 또는 온돌마루라고 그래요. 그 다음 그레이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마루를 고민하신 분들 중에 90% 이상이 선택하시는 강마루예요. 강마루는 원목이나 무늬목이 붙여지는 게 아니라 인쇄층이 붙여져요. 한마디로 인쇄지가 붙여지는 거예요, 표면에. 그러니까 원목이 아니라 인쇄지가 붙여진다. 그래서 좀 더 원목에 비하면 인위적인 느낌이 강한 거예요, 강마루는. 근데 강마루 같은 경우는 원목 마루 대비 표면이 이런 내국성, 찍힘, 눌림 이런 게 좀 더 강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강화마루예요. 강화마루는 표면에 똑같은 인쇄층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더 강마루보다는 표면이 더 강한 HPL.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약간 전문 용어일 수도 있는데, 강마루보다는 좀 더 표면이 좀 더 내구성이 좋다, 좀 더 단단한 표면재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강화마루부터는 표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합판층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강마루, 합판마루, 원목마루는 이런 소나무 합판, 내수 합판 이런 합판을 쓰고요. 강화마루는 이 표면이 그 MDF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MDF보다 좀 더 강한 HDF, 어쨌든 MDF라는 물에 불려서, 그 종이를 불려서 만든 그런 소재를 쓰기 때문에 강화마루는 일단 베이스층이 다르다, 일반 강마루 대비. 그래서 가격이 마루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강화마루부터는 좀 바뀌는 게 시공 방법도 좀 달라요. 강마루, 원목마루, 합판마루는 이제 바닥에 이제 접착제 시공을 하는데,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띄움 시공을 해요. 그래서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이런 베이스층, 그 층도 소재가 HDF로 바뀌고, 그리고 시공 방법도 띄움 시공을 한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띄움 시공하기 때문에 좀 보행할 때 통통통 소리도 나고 열 전도율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표면의 그런 내구성, 강도가 어떠한 마루보다 강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무실 용도라던가 아니면 세입자용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성비 있게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구두로 찍어도 기스는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요, 표면이. 그래서 크게 이제 그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LX 마루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LX 마루에서는
지금 합판 마루가 없어요. 원래 예전에는 나오다가 지금 다시 개발 중인지 단종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LX에서는 합판 마루를 현재는 운영을 안 한다. LX는 원목 마루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중간에 합판 마루가 있어야 되는데 합판 마루 건너뛰고 강마루가 있어요. 강마루 같은 경우는 강그린 슈퍼랑 와이드, 사각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마루가 있어요. 원목마루부터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원목마루는 보통 이제 베이스층, 하판층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 베이스층이 강마루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층 이게 소나무예요. 소나무 베이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층이 자작나무예요. TV에도 막 선전하는 것처럼 자작나무는 뭐 천년이 지나도 이렇게 뒤틀어지도 않고 좋다는 소재거든요. 나무 중에서 가장 튼튼한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작나무 위에 두께가 소폭 같은 경우는 3mm에서 4mm까지 나오는데 광폭 같은 경우는 두께가 2mm예요. 원목마루는 평당 이제 수종에 따라 달라요. 보통 이제 티크라던가 이런 부분 좀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그리고 이제 월넛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내려가긴 한데 보통 원목마루의 단가는 평당 적게는 27만 원에서 30만 원 중반까지 간다. 예. 일반 강마루 비하면은 2배 이상의 단가가 나가는 거예요. 모든 주거 공간에 까는 마루인데 아무래도 천연 원목의 그런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움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바닥이 원목이다 보니까 이 보행할 때도 뭔가 탁탁탁 달라붙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보행감이 뭔가 나무의 그런 무슨 보행했을 때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이런 쿠션층이 있다고 해야 되나 나무가? 이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목마루를 하세요. 모든 그냥 일반 아파트에 다 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니까 그리고 이제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원목 그 자체를 바닥에 이제 깔고 다니는 거니까 뭐 강마루나 강화마루에 비하면은 찍힘이나 눌림, 스크래치에 아무래도 좀 약하겠죠. 근데 이제 정말 그 천연 그 자연 그대로의 그 느낌, 고급스러움은 따라갈 수가 없죠. 나는 진짜 이 고급스러운 천연 자연스러움을 느끼고 싶다. 그런 원목마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강마루예요. 강마루는 크게 강그린 슈퍼부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출시된 강그린 와이드 그리고 강그린 사각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그린 슈퍼는 지금 LX 하우스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가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 두께가 6mm예요, 두께.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마루의 두께는 보통 한 7mm에서 두꺼운 거는 1cm짜리가 있는데 LX에서 운영하는 강그린 슈퍼는 두께가 6mm예요. 두께가 두꺼워야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마루의 두께를 얇게 하면 얇게 할수록 이제 깔았을 때 이런 변형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LX 하우시스에서는 열 전도율을 위해서 두께를 최대한 얇게 하면서 이런 뒤틀림에 대한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LX만의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mm로 했을 때 좀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거실은 마루를 깔고 싶은데 방은 장판을 깔고 싶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마루보다 강그린 슈퍼 같은 경우는 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 마루와 장판이 만났을 때 그 부분을 최대한 이제 몰타를 쳐가지고 수평을 잡는데 좀 경사가 절지겠죠. 그런 장판과 마루가 만났을 때 두께가 얇으니까 최대한 1대1로 이게 잡는데 좀 더 편하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폭은 95mm예요. 이 두께. 강그린 슈퍼는 두께가 6mm에 폭은 95mm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LX 하우시스에서 광폭이라고 하는 강마루 출시된 게 강그린 와이드거든요. 요거는 125mm예요. 보면은 두께가 요거랑 3cm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표면이 엠보층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이 나무 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실제 나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렸어요. 금액대는 지금 이제 이것도 자재값이 이제 12월부로 또 올랐어요. 원래 이제 한 12만 원 정도 하는데 강그린 슈퍼도 평당 13만 원이에요. 그리고 강그린 와이드 같은 경우는 평당 15만 원. 그러니까 요즘에 인건비 자재값이 한 달 사이에 확 올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단가가 너무 비싼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광폭인데요. 광폭은 사이즈가 좀 달라요. 강그린 이제 와이드에서는 강그린 사각이 있어요. 보통 이제 강그린 와이드는
이제 폭이 125mm에 길이가 1.2m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강그린 와이드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강그린 사각이 있어요. 강그린 사각은 사이즈가 그냥 원래는 295에 590인데 그냥 간단하게 300에 600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 사이즈. 강그린 사각은 강그린 와이드보다 한 10,000원 정도 더 비싸요. 정리하면은 강그린 슈퍼는 95mm, 두께는 6T. 강그린 와이드는 폭이 125mm에다가 길이는 1m 20, 두께가 7.5T, 7.5mm예요. 강그린 와이드에는 강그린 사각이라고 300에 600짜리 사이즈가 있어요. 마루를 시공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의 90% 이상은 강마루를 시공해요. 강화마루. 강화마루는 마루 중에서 가장 이제 단가가 되게 합리적이에요. LX에서 운영하는 강화마루의 이름은 포르테라고 그래요. 강화마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반 강마루 또는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바닥에 그 접착제를 도포하고 접착 시공을 하고요. 이거는 바닥에 패드를 깔고 띄움 시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닥이랑 탁 밀착이 안 되는 시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표면에 이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구두로 찍어도 강화마루는 안 찍혀요. 띄움 시공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 전율이라 보행할 때 딱딱딱딱 소리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용에 따는 많이 깔진 않아요. 예, 그래도 뭔가 이제 가성비 어쨌든 이제 마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표면이 뭐에 따라서 원목마루냐 합판마루냐 강마루로 나뉜다. 그리고 강화마루는 이 마루랑 완전 개념이 완전 달라요. 강화마루는 시공 자체도 달라지고 표면의 그 베이스층 합판층도 소재가 달라요. 강화마루랑 일반 강마루든 원목마루랑 비교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추천하는 그런 바닥재예요. 바로 이제 주거용 데코 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데코 타일에서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일반적인 데코 타일은 대부분 그동안 상업 공간에만 깔았어요. 상업 공간이라는 것은 바닥에 난방이 안 되는 곳 그런 데만 이제 데코 타일을 깔다가 요즘에는 이런 주거용 보일러를 떼는 그런 바닥에 이렇게 뜨뜻한 바닥 옷에도 이런 데코 타일을 깔 수 있는 타일이에요. 일반적인 상업용 데코 타일을 집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보일러가 떼고 안 떼고 하기 때문에 숙팽창 때문에 타일과 타일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타일을 집에다 붙이면 무조건 벌어져요. 심하게 벌어지면 5mm까지도 벌어지는데 지금 LX 하우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랑 지하마루 스타일 같은 경우는 온돌용 주거 현장에 시공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런 본드가 잡아주기 때문에 벌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하우스 또는 지하마루 스타일 같은 경우는 마루 가격이 반값이에요. 지금 단가가 좀 오를 예정이라서 평당 7만 원, 8만 원 할게요. 어쨌든 마루보다 거의 3분의 2의 가격이다 보니까 많이 시공을 하세요. 그리고 이 타일 같은 경우는 되게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루를 깔려면은 기존의 마루를 철거를 하고 샌딩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30평대 기준으로 뭐 마루가 한 300이다. 그러면 기존의 마루가 깔려 있으면은 그 기존의 마루를 철거하고 샌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400만 원이 발생해요. 근데 이 지하마루 스타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루 위에 덧방 시공이 가능해요. 이 하우스는 덧방 시공이 안 돼. 일반적으로 기존 마루 위에 뭔가를 뭐 장판을 붙이던 데코 타일을 깔던 나중에 시간 지나면 무조건 하자 나가거든요. 근데 이 지하마루 스타일은 기존의 마루 위에 더 시공이 가능하다. 그건 예를 들면은 30평대 강마루 깔면은 철거비랑 마루비 해갖고 한 450이 들어요. 이거는 150이면 돼요. 철거비가 안 들어. 그냥 붙이면 돼요. 이 지하마루 스타일은. 이 데코 타일의 두께는 3mm예요. 3mm. 만약에 기존 마루에 덧방을 했을 때 문짝이 좀 걸리는 게 있는데 그 문짝을 좀 깎아야 되는데 3mm라서 안 깎고도 탁탁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제 상업용 데코 타일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좀 전에는 이제 주거에 시공할 수 있는 데코 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상업용 데코 타일이에요.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상업용 데코 타일을 주거에다가 깔아버리는 순간 무조건 벌어져요. 집에다 깔면 안 된다. 난방이 들어오는 곳에다가 깔면은 벌어진다.
데코 타일의 금액대는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대예요. 근데 목이 좀 아프다. 끝으로 장판, 시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장판의 두께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LX에서 운영하는 장판의 두께는 제일 얇은 게 1.8mm예요. 그리고 제일 두꺼운 게 5mm야. 1.8mm 3만 원, 2mm 4만 원, 2.2mm 4만 5천 원, 2.7mm 6만 원, 3.2mm 8만 원, 4.5mm 5mm, 4.5mm부터는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4.5mm보다 더 올라가면은 엑스컴포트라는 5mm짜리예요. 엑스컴포트는 12만 원. 어쨌든 두께에 따라서 3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간다. 엑스컴포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마루보다도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X 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자재 중에서 이런 지하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거 지하. 이 지하라는 말은 LX에서 표면에 예를 들면 좀 보여드리면은 이 두께를 보세요. 이 가까이 오시면은 이 밑에 이게 발포층이야. 이 발포층이 보행을 할 때 이 무릎에 이게 충격을 이 발포층이 완화를 흡수를 시켜주는 거야. 이 맨 위에가 이제 그 다음에 인쇄층이고 위에가 이제 코팅층이야. 이 코팅층 표면에 PLA라는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PLA가 뭐냐면은 그 완전 친환경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우유 젖병 같은 거 막 물고 빨잖아요. 그 친환경 그 애기들이 그 물고 빨 수 있는 일회용 우리 뭔가 일회용 접시라던가 아니면 일회용 그 우리 그 애기들 그 장난감 우유 젖병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소재가 PLA예요. 그 소재가 LG 표면 이 코팅층에 들어갔어요. 친환경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해요. 찍히지도 않아. 이 표면에 이런 코팅층이 그만큼 좋은 소재로 되어 있다. 이 엑스컴포트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엑스컴포트는 좀 더 그런 디자인적으로 좀 더 리얼하고 소리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디자인이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두께가 더 두꺼워서 그런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더 좋아진다. 정리를 하면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도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정말 간단한 것만 뭐 금액적이나 두께에 따른 어떠한 금액적인 변화 정말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렸고요. 정말 자세하게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장판을 해야 될지 마루로 해야 될지 데코 타일로 할지 이렇게 좀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데코 타일도 좋고요. 장판도 좋아요. 마루도 좋아요. 그냥 예산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마루로 깔았을 때는 강마루로 깔았을 때 400이다. 그러면은 얘로 깔면은 400에서 3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장판을 얇은 걸로 깔았을 때는. 그래서 무조건 마루로 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자기 예산에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고 마루랑 장판의 중간 금액도 있잖아요. 이런 데코 타일. 마루만 있는 게 아니라 데코 타일도 있고 장판도 있으니까 이 세 개를 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런 예산과 디자인과 이런 걸 다 맞추셔가지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설치는 없지만은 이제 포세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은 포세린의 단가는 일단 스타트 자체가 한 20만 원부터 스타트예요. 타일은 이제 뭐 중국산이냐 아니면 수입산이냐 그에 따라서 이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제 보시면서 포세린도 이렇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LX에서 운영하는 바닥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욕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오늘은 욕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시공을 어떤 식으로 시공을 하는 법이라던가 아니면 타일의 종류라던가 뭐 투피스가 뭔지 원피스가 뭔지 비대일치형이 뭔지 욕실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욕실을 이제 우리 준비하시는 홀인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벽을 다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타일에서 덧방을 해도 되는지 그런 거에서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범테리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전체를 철거를 하고 시공을 하지만은
벽 상태가 이제 좀 만약에 기존에 있는 타일이 좀 잘 붙어 있는다. 기존에 있는 타일이 잘 붙어 있으면은 굳이 이거를 뜯어내고 안 해도 돼요. 가능하면 벽을 상태를 좀 두들겨 보고 벽 상태가 좋다. 그럼 덧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무조건 올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벽의 상태에 따라서 덧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전체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첫 번째가 올 철거를 해야 될지, 부분 철거를 하고 공사할지 좀 고민이 많으신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벽 상태를 보고 결정을 해라. 일단은 전체 철거를 하는 거랑 부분 철거를 하는 거랑은 철거 비용이 달라요. 올 철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일까지 다 뜯어야 하기 때문에 철거 비용이 좀 상승하고요. 덧방을 하게 되면은 철거비도 다운되고요. 그리고 시공비도 다운이 된다. 그래서 현장 컨디션에 맞춰서 이렇게 판단해서 시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타일이 이거는 60에 60짜리 타일이에요. 이런 타일을 포세린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고객님들은 보통 600에 600짜리를 붙일지, 요거는 300에 600짜리예요. 그래서 크게는 600에 600짜리 포세린을 붙일지 또는 300에 600짜리 타일을 붙일 때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자체 타일의 금액은 포세린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큰 차이는 안 돼요. 근데 하지만은 요거를 붙이는 거랑 포세린을 붙이는 거랑은 시공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범테리어 같은 경우는 300에 600 타일이 범테리어 스타일대로 가면은 400만 원 정도 받고요. 600에 600으로 이제 붙이게 되면은 저희는 욕실 한 칸에 한 50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300에 600이랑 600에 600이랑 금액 차이는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다르냐? 큰 타일을 붙이게 되면은 이런 줄눈이 아무래도 좀 덜 들어가니까 깔끔한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포세린 타일 같은 경우는 벽이랑 바닥을 같은 타일로 붙일 수가 있어요. 바닥과 벽을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 타일을 300에 600 타일을 일반적으로 이제 도기질 타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도기질 타일은 바닥에 못 붙여요. 바닥을 보시면 대부분 300에 300짜리로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타일은 없기 때문에 보통 요거랑 좀 비슷한 타일을 바닥에 붙여요. 어쨌든 요거는 바닥에 못 붙인다. 어떻게 보면은 좀 밸런스가 안 맞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에 600짜리 타일이 있잖아요. 이 타일 또한 바닥의 사이즈는 300에 300이야. 네. 그래서 가격은 좀 저렴한 반면 이런 바닥과 벽 컬러를 같은 컬러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하면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세 번째는 젠다이예요. 젠다이가 뭐냐면은 요거거든요. 요 젠다이. 그래서 이 젠다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젠다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젠다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젠다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를 이제 선반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양변기와 세면대를 넣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부장을 넣잖아요. 그래서 젠다이가 있는 경우는 세면대가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씻을 때 이 머리에 안 부딪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상부장을 좀 넣어야 되는 디자인이다. 그럼 이런 젠다이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일반적인 세면대 타입이 아니라 일반 이런 하부장 타입으로 가게 되면은 굳이 젠다이는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런 하부장 타입으로 가는 경우에는 수납을 밑에다 하기 때문에 상부에다가 보통 이런 식으로 거울을 하나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부장 타입으로 갈 때는 보통 이제 젠다이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디자인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세면대를 하나 넣는다. 젠다이를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젠다이를 또 하고 안 하고 또 금액 차이가 있다. 양변기는 크게 투피스가 있고요. 원피스가 있고 비대일체형이 있어요. 그래서 투피스부터 설명해 드리면은 투피스는 보시면은 이 양변기와 이게 하나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물통이랑 원피스는
이 앉는 곳이랑 물통이랑 이게 일체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원피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등급은 요게 좀 더 비싸요. 원피스가. 예를 들면은 투피스가 한 30만 원 정도 하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치마형 기준으로. 이제 원피스는 한 4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원피스가 한 10만 원 정도 더 비싸요. 요거는 이제 비대 일체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예 물통이 올라오지 않았죠. 되게 디자인 되게 이쁘잖아요. 비대까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양변기를 이제 비대 일체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비대 일체형은 가격이 뭐 저렴한 거는 한 80만 원부터 비싼 건 한 150만 원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홀인원 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욕실을 하는 데 있어서 범테리에서 하는 포세린 기준으로 화장실 하나 만들어 버리면은 보통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비용을 받거든요. 우리 화장실이 만약에 500이야 기본, 뭐 1500에 2300짜리 화장실 기준으로 해서 600 포세를 했을 때 500이다. 근데 만약에 매립을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00만 원 정도 받고요. 조적 파티션 또는 뭐 조적 욕조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욕실 한 칸에 막 700만 원까지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한 올 철거 기준으로 했을 때 작은 타일로 붙였을 때 300, 600으로 붙였을 때 젠다이 넣고요.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내가 600에 포세린 타일을 붙여. 500이에요. 나는 여기서 매립 수조를 하고 싶어. 600이에요. 조적 파티션이나 뭐 조정 욕조를 하고 싶어. 그럼 욕실 한 칸에 700이 되는 거예요. 아, 욕실을 더 고급스러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욕실 한 칸에 9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뭐 매립 수전이 됐던 조적이 됐던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옵션들을 넣게 되면은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세면대는 여기에 쫙 이제 저희가 이제 진열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세면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배관이 다 가려지는 세면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면대부터 점점 디자인이 직각으로 떨어지고 들어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실이 좀 좁은 데 같은 경우는 이 문짝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란 세면대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세면대를 많이 써요.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세면대. 그래서 아메리칸 스탠다드도 있고 데린바스도 있고 뭐 LX나 타사 브랜드들도 전부 다 이런 직각의 형태의 세면대를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가 직각이든 원형이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세면대를 골라도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쿠세라라는 세면대예요. 그래서 좀 화장실이 좀 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좁은 세면대를 쓰면은 좀 화장실이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좁은 세면대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넓어요. 이게 한 53cm 되고요. 요게 한 43cm 정도 되니까 한 10cm 정도 일반적인 세면대보단 작아요. 이런 거를 이제 탑볼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세면대 하나가 한 2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이런 하부장 타입의 세면대를 하게 되면은 금액이 더 올라가요. 장이 하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장 가격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런 하부장 하나에 뭐 저렴한 거는 한 3, 40만 원짜리도 있지만은 비싼 거는 1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부장을 선택하실 때는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걸 고려해서 하부장 타입을 할 건지 아니면은 이런 타입을 할 건지 고민하셔야 되고요. 관리적인 면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냥 세면대 타입이 관리적인 면에서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도기질에 세면대가 있는 반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건데 액상 아크릴로 만든 세면대예요. 그거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지금 액상 아크릴로 만들어진 세면대예요. 보통 약간 호텔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인조 대리석이나 타일이나 또는 이제 세라믹으로 이런 형태의 그런 세면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인조 대리석이나 세라믹이나 이런 걸로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액상 아크릴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그런 균도 안 생기고 가격도 되게 착하거든요. 그래서 액상 아크릴로 되어 있는 세면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은 여기 자체에 홈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수전을 꽂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타일, 스탠드형. 이것도 액상 아크릴이에요. 사각형의 액상 아크릴. 이 타입은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거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욕실에 대해서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타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은 영등포에 있는 꿈가 욕실이라는 이제 유통업체예요. 뭐 타일도 팔고 독일유, 세면대 다 팔거든요. 거기에 있는 지금 전시장에 왔어요. 여기가 지금 엄청 크거든요. 여기가 지금 100평이에요, 100평. 그래서 제가 뭐 하나하나 좀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전체적으로 저 이제 따라오면서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00에 200각짜리 또는 이런 육각 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오시면은 다 타일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이제 30에 30짜리 보통 이제 화장실 바닥이나 발코니 바닥에 많이 깔고요. 이런 작은 타일들은 보통 이제 주방 벽에 많이 붙이고 있어요. 600에 300짜리 이런 타일을 이제 독이질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타일은 주방의 벽이라던가 화장실 벽에 붙이는 타일들이에요. 이런 타일은 바닥에 못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이거 뭐 옛날부터 있었던 타일인데, 이거 뭐 액자 타일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주방이나 이런 화장실에 붙이는 타일들이에요. 600에 300짜리가 포세린 타일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600에 300짜리라고 하면은 전부 다 독이질 타일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다 고객이 원하는 대로 화장실에 다 붙일 수 있어요. 여기만 오시면은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타일 보면 좀 재미있는 타일이 있죠. 이거는 일반 타일이랑 다르게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에 뒤에 이 망사 같은 게 있어요. 망사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타일을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타일은 아무래도 이제 붙이는 게 어렵고, 붙이려면은 기본에 밑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일 자체 값도 일반적인 타일보다 단가도 세고 시공비도 좀 더 나오기 때문에 좀 금액이 좀 나가는 타일이고, 내가 어느 한 부분에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이런 타일 한번 좀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근데 저희가 제일 많이 붙이는 타일이에요. 여기는 크게 600에 600각짜리 또는 600에 1200짜리가 이렇게 다 전시가 돼 있어요. 타일은 크면 클수록 화장실이 더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이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들어 거실이나 거실 바닥이라던가 화장실이라던가 이렇게 600에 1200짜리를 많이 붙여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다 포세린이에요. 그래서 600에 1200부터 600에 600까지 전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포세린이 있고 폴리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포세린이라고 하면은 이런 무광의 타일을 포세린 타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유광의 타일을 폴리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의 취향에 맞춰서 폴리싱으로 하실지 포세린으로 하실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특수하게 좀 더 큰 것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요거는 타일에 1000에 1000짜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600에 600짜리 또는 600에 1200짜리 있는데, 이런 식으로 1000에 1000짜리 타일들도 있고요. 750에 750짜리도 있어요. 되게 타일의 사이즈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 타일 같은 경우는 400에 800짜리예요. 저희가 이 타일을 주방 타일에 많이 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주방 미드웨이가 600이 넘어요. 그럼 만약에 600에 600으로 주방 미드웨이를 붙이면은 600짜리가 하나 들어가고 쪽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800에 400짜리를 붙이면은 그런 쪽이 없이 세로로 붙였을 때 쪽이 없이 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타일은 400에 800짜리. 지금 제가 이 타일 종류만 한 1000개 이상은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이제
호레네 분들도 타일은 사실 타일은 직접 보고 만져봐야 돼요. 그러면은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오세요, 다 같이. 여기 뭐 사장님들도 좋고 여기 뭐 직원분들도 좋으니까 편하게 오시면은 다 안내까지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욕실 전반적으로 뭐 금액도 좀 소개도 시켜드리고 뭐 어떻게 보면 막 중구난방 좀 설명해 드렸는데 뭐 그래도 좀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오늘 설명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우리 여기 꿈과 욕실 이제 관계자분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과 욕실 대표 조성욱입니다. 저희 회사는 욕실 자재를 생산하고 도매로 유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호레니 분들 중에는 인테리어 업자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일반 소비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정말 여기 위치가 영등포인데 약간 여기 좀 오는 길이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 오면은 정말 마음 편히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한번 직접 보시고 만져보시고 그리고 또 대표님이 오시면은 또 친절하게 또 상담도 해주시니까 많이 오셔서 봐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범인테리어 대표님 하여튼 저희 자재도 많이 써주시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범 대표입니다. 오늘은 주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인테리어를 주방으로 시작했어요. 불과 12년 전에 주방 설계 및 영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호라든가 바닥재는 뭐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1000집 시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방 같은 경우는 제가 적게는 한 200만 원대부터 고가 같은 경우는 거의 5천만 원 이상까지도 제가 직접 다 설계하고 시공까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 또한 제가 정말 주방에 대해서 포인트 이런 것만 제가 탁탁탁 찍어서 오늘 영상을 제가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로 해야 될지 사제로 해야 될지 이런 거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 거고 주방의 소재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예요. 끝으로 저희가 이제 주방 레이아웃 잘 잡는 법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칠 건데요. 우리나라 크게 3대 회사가 한샘, 리바트, 그리고 NX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50년 전 그리고 20년 전에 시작한 가구 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 대부분 회사들이 주방을 출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전시장에 와 있는 LX, 영림, 대림바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인테리어 자재 업계에서 이 주방을 다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은 너무나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사재들이 있잖아요. 자기 니즈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시장 추세를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인테리어 회사들이 단품에서 토탈로 넘어가는 지금 문화예요. 지금 원스톱 쇼핑 한 곳에서 모든 인테리어를 하는 시대가 지금 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게 그냥 이게 동네 슈퍼 가서 이렇게 하나 줍듯이 약간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인테리어도. 그리고 두 번째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브랜드로 해야 될지 사제로 해야 될지. 제가 딱 말씀드리면은 브랜드인지 사제인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않거든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브랜드든 사제든 이 표면의 소재, 어떠한 소재와 어떤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서 주방이 고가가 될 수 있고 저가가 될 수 있거든요. 모든 퀄리티를 좌우지하는 게 저는 이거를 설계하는 키친 디자이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주방만큼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굉장히 훌륭한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런 키친 디자이너들은 철물 공장, 도장 공장, 페트 공장 이거를 이 뒤에 무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키친 디자이너들이 있거든요. 그런 디자이너들이 실력 있는 디자이너들이고 그런 디자이너들이 설계를 해야지 주방이 이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뢰를 하는 통키 업체 또는 주방 디자이너가 주방에 대해서 얼마나 핸들링을 잘 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그나마 이제 평균치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를 찾는 거예요. 그래도 브랜드 키친 디자이너들은 평균은 가거든요. 근데 다만 그건 있지.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도 인지도가 있고 공사 퀄리티가 잘하는 업체들은 거기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키친 디자이너들은 실력이 있다는 거. 왜냐면은 그런 키친 디자이너들을 업체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좋은 거지. 개인적으로 좋은 키친 디자이너 만나긴 쉽진 않아요. 네. 진짜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뭐 브랜드냐 사제냐 고민하는 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도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브랜드가 사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친 디자이너, 전체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니라 가구만 하는 디자이너들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구 디테일만 잡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것만 디테일 잡는 디자이너들한테 주방을 맡겨라. 그럼 정말 예쁜 주방이 된다. 네.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재. 제가 지난 영상에 마루 영상에서 마루의 종류가 원목마루도 있고 판마루도 있고 강마루도 있고 강화마루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좌우지하는 게 표면 탑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방도 똑같아요. 주방 또한 이 표면재가 어떤 소재에 따라서 금액이 뭐 300만 원짜리 주방이 막 3천만 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 소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방은 크게 몸통과 도어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몸통과 도어의 소재는 다른데 도어 소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도어가 있잖아요. 이런 도어의 이 안에 있는 소재는 MDF예요. MDF 일반적으로 18T, 18mm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 몸통, 이 안쪽에 있는 몸통, 이 몸통의 소재는 파티클 보드라고 하고 PB라고 하는 소재예요. MDF랑 파티클 보드랑 뭐가 다르냐면은 파티클 보드는 굵은 나무 가루를 압착해서 만든 판자하고요. MDF는 미세한 나무 가루를 쪄갖고 만든 판자예요. 그래서 둘 다 물에 약하긴 한데 파티클 보드는 물 좀만 나면 불어버려. MDF도 마찬가지인데 MDF가 좀 더 강하다. 근데 간혹 가다가 싼 데 보면은 이 도어도 그 파티클 보드로 쓰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친환경 등급하라고 해서 이원 또는 이 제로를 얘기하잖아요. 그걸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포름알데히드라고 있어요. 그 몸에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원이냐 이제로를 뜻하는 게 그런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서 그거를 매기는 거예요. E2도 있고 E1도 있고 E0도 있고 슈퍼 E0도 있어요. 낮을수록 좋은데 우리가 보통 친환경이라고 하는 자재들은 E1부터 스타트해요. E1, E0, 슈퍼 E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브랜드에서 만드는 모든 주방, 북박이는 E0 등급이에요. 몸통의 두께는 보통 15T, 15mm예요. 또는 18T예요. 우리 주방이 몸통이 15T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18T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라. 지금부터 제가 이제 표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은 주방의 단가가 좌우지 되는 게 이 표면이 어떻게 돼 있느냐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표면에 필름 또는 종이 같은 거 붙인 게 일반적인 형태, 그 다음 도장, 그 다음에 무늬목 또는 원목. 그럼 제가 몸통 소재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몸통의 소재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많이 안 써요. 몸통의 표면재랑 주방 도어의 표면재는 완전히 달라요. 일반적으로 몸통의 표면재를 코팅할 때 쓰는 거는 CPR이라고 그래요. CPR이 뭐냐면은 종이 소재야. 그러니까 얇은 종이 소재를 여기다가 코팅했다고 보면 돼요. 또는 이제 전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면의 소재랑 이 내부의 코팅제는 다른 걸 쓴다. 그걸 보시면 되는데 고가로 올라갈수록 LPM이라는 소재를 써요. LPM이 뭐냐면은 좀 더 CPR이나 이런 것보다는 표면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통은 전사, CPR, LPM 이런 소재로 이 표면 마감을 하는데 거기에서 최상위 등급은 LPM이다. 그래서 몸통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표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이 표면 요것만 얘기하면 1시간도 모자라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페트죠, 페트. 페트도 다 똑같은 페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베이스층이 MDF잖아요. MDF 위에 바로 페트가 꽉 차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MDF 위에 PVC 하나 깔고 페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페트 소재가 비싸잖아. 그래서 페트인데 100% 페트가 아닌 페트도 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똑같은 페트라고 다 같은 페트가 아니야. 제일 많이 쓴 건 페트예요, 페트. 페트가 뭐냐? 페트병이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페트병, 우리가 물고 빨고 하는 그런 소재로 만든 게 페트 소재예요, 페트 소재.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페트 소재다. 이제 페트 소재에서 좀 단가를 낮추고 싶다. 그러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소재들이 아사라는 표면 소재고, 그 다음에 이제 LPM이라는 소재예요. LPM보단 아사라는 소재가 더 표면의 강도가 좋고, 아사라는 소재는 변색이 없어요. 그런 소재예요. LPM이라는 거는 종이를 여러 번 겹쳐서 만든 코팅한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LPM 같은 경우는 우리 책상 같은 거, 책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LPM 또는 HLPM 이런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그 소재로 주방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페트고, 이제 페트 위로 올라가면은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크게는 이제 도장이에요. 예를 들면은 페트 소재는 이 엣지, 이 페트에 만나는 이 엣지를 붙이잖아요. 근데 도장이라는 거는 이 판넬을 예를 들면 물감통에 다 그냥 빠뜨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장의 소재는 이런 이음매가 아예 없어요. 이 테두리 부분에 엣지를 붙인 건데 이런 작업을 안 해요. 근데 도장도 앞에만 도장하냐, 앞이랑 이 엣지까지 다 도장을 하냐, 앞 엣지 뒤까지 다 도장을 하냐, 그거에 따라서 도장의 금액이 올라간다. 종류를 보면은 크게 한 3-4가지 되는데 2가지만 보면은 UV 도장이 있고 우레탄 도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UV 도장이다. 그러면 UV 도장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직선에 대한 도장을 할 때 UV 도장을 하고, UV는 그냥 기계에서 넣어가지고 쭉 이렇게 들어가면서 쫙 쬐는 거고, 우레탄 도장 같은 경우는 크게 뿌리는 거거든요. 고급 주방은 다 우레탄 도장이에요. 도장 다음에는 이제 무늬목 또는 원목, 뭐 집성목 이런 것들이 도장 위에요. 근데 어떤 그레이드에 따라서 도장이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런 무늬목이나 원목이 더 쌀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LPM으로 시작해가지고 페트 가서 페트에서 도장하고, 도장에는 UV가 있고 우레탄이 있고, 그 다음 더 올라가면은 무늬목과 원목이 있다. 그 표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완전 달라진다. 페트나 도장이나 무늬목이나 원목 말고도 되게 유리 소재도 있고 무슨 뭐 구운 소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좀 많이 하는 것들 소개해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가격이죠.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3m 기준 줬죠. 3m. 3m 기본 구조다. 그냥 기본형. 그렇게 비싼 상판 안 넣고 비싼 수전이나 볼 안 넣고 일반적으로 쓰는 거 넣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한 LPM 소재로 들어갔다. 3m 기준으로 한 200이면 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래도 페트 해야 돼. 페트에도 이제 종류가 다양하겠지만 페트로 갔다. 3m 기준으로 270만 원. 그래도 페트 중에서도 약간 제로 조인트도 넣고 하고 싶다. 그러면 한 300 정도. 나는 그래도 주방만큼은 또 도장이지. 막 이렇게 이런 엣지 같은 거 붙이는 거 싫고 이음매 있는 것도 싫어. 그러면 나는 육면 도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3m 기준으로 한 400 정도 쓰시면 돼요. 나는 도장은 우레탄 도장이지. 나는 진짜 최고급 도장을 할 거야. 그러면 한 650 정도 쓰셔야 되고, 더 나는 원목으로 할 거야. 3m 한 800 쓰시면 돼요. 주방은 상하부장과 상판과 후드나 수전이나 볼과 같은 3가지 구성으로 다 끝나요. 상판은 이것도 종류가 너무 많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조 대리석이에요. 근데 인조 대리석 중에서도 그레이드가 다 달라. 크게 인조 대리석.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천연 대리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이제 세라믹도 하시고, 뭐 나무 상판도 하고, 스테인리스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조 대리석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막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라믹이나 천연 대리석이랑 비하면은 고급스러움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요즘에 인조 대리석도 그 약간 고급스럽게 많이 나와요. 정말 고급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천연이랑 세라믹 넣어야죠. 그러면은 제가 또 여기서 또 이제 금액, 일반적으로 인조 대리석은 이제 제가 미터당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요거예요.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 이해하기 쉽게 요거 옆에 이거는 하지 마세요. 돈 아까우니까 이거 하지 말고 요거 지금 요거 한 2m 되거든요. 요거 2m에 한 70이면 해요. 70. 오로라 요거 2m 70. 세라믹을 120 그 이상을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라믹은 그냥 타일이에요. 타일. 좀 강한 자기지 타일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방을 이루는 이제 기기예요. 크게 무조건 3대의 구성이 있어요. 후드, 쿡탑, 볼, 수전 4개. 이 4개는 꼭 들어가.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주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 거, 이제 제일 중요한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LX 하우시스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제니스 9 제품인데, 제가 이제 제품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과 이거는 일반형이거든요. 뭐가 다를까요? 이게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소재는 똑같아요. 근데 왜 이게 고급스럽고 더 넓어 보이고 이뻐 보이는 줄 알아요? 레이아웃 팁을 알려드릴게요. 주방을 이렇게 전면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키 큰 장, 냉장고장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 위치 냉장고랑 키 큰 장이랑 상하부장이 됐던 모든 그 장들은 저 뒤에다 다 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내가 다른 집을 만들고 싶고 이러면은 2베이가 됐던 뭐 3베이가 됐던 어떠한 구조가 됐던 냉장고나 키 큰 장을 무조건 뒤로 보내야 돼요. 내가 만약 우리 집이 진짜 아무리 해도 저렇게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은 딴 데로 넣어. 딴 데로. 냉장고가 됐다 뭐 방을 하나 없애든지 뭐 세탁실을 뽀개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집이 넓어 보이고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여기를 봤을 때 이 뒤에가 A라고 봤을 때 여기가 C예요. C. 이거 B. 이렇게 B라고 봤을 때 넓은 레이아웃을 만들고 진짜 완전 우리의 로망 가치를 올리면은 A에다가는 키 큰 장 또는 냉장고장 또는 상하부장을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가 B잖아요. B. 여기다가는 냉장고나 키 큰 장을 넣으면 절대 안 돼. 여기다가는 만약에 내가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상하부 정도만, 최대한 이 간격 있죠. 여기서부터 이 간격을 좁히면 안 돼. 무조건 이거를 넓혀야 돼. B의 위치에 뭔가를 놔야 된다고 했을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키 큰 장이랑 냉장고는 여기다가 넣지 말라. B에다가. 그리고 이 위치에다가는 아일랜드. 만약에 이 공간이 안 나오면은 아일랜드를 넣으면 안 돼.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면은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집이 더 넓어 보이고 다른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잡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이슈호 대표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희 영상 중에 그 투베이 구조 바꾼 현장 보셨을 거잖아요. 창문을 막고 냉장고를 놨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이런 개념을 갖고 그 레이아웃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제가 말씀드린 A, B, C 법칙을 꼭 따라라. 그러면은 성공한다. 주방 성공.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 2부를 만들 거예요. 2부는 뭐냐면은 LX 하우시스 수석 디자이너, 아직 솔직히 섭외는 안 했지만은 제가 데리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부에서는 LX 하우시스의 그 주방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심화학습 갖는 시간을 제가 가질 거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범 대표입니다. 오늘은 그 창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창호 설명에 앞서 제가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디어 1000명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재미있고 좋은 영상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논현동 가구거리에 있는 LX 지인스퀘어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사실 여기 지인스퀘어는 제 지난 영상에도 있다시피 제가 회사 생활을 10년을 했었는데 바로 제가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한 곳이 바로 LX 하우시스입니다. 제가 LX 하우시스에서 자그마치 영업을 7년을 했어요.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는 못 들어오는데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겨울 전이나 겨울 사이에 창호를 특히 많이 바꾸세요. 그래서 창호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직접 여기 논현동 지인스퀘어에 와서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고요. 창호에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최고로 잘 안다고 제가 확신하거든요. 제가 시공한 집만 1000집이 넘어요. 그만큼 저는 이제 창호를 많이 걸었기 때문에 정말 저보다도 샤시를 많이 아는 사람은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샤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나하나 LX 지인 창호에 대해서 정말 제가 낱낱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호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설치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크게 나누면은 창호는 외부 창이랑 내부 창이랑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를 들면은 LX 하우시스에서는 외부 창에는 슈퍼세이브 357, 이 창이 외부 창이에요. 외부 창이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바람이 맞닿는 부분, 예를 들면은 확장한 방이라던가 발코니 창, 이런 창들을 외부 창이라고 그래요. 내부 창은 방창, 외부에서 바로 맞닿는 창이 아닌 방에 있는 창을 내부 창이라고 그래요. LX 하우시스에서는 내부 창으로는 파워 세이브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크게 나눴을 때 외부 창과 내부 창이 나뉜다. 외부 창은 슈퍼 세이브 357, 내부 창은 파워 세이브 또는 공틀 일체형 창,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그러면 제가 슈퍼세이브 3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슈퍼세이브 3인데요. 일단은 슈퍼세이브 3, 5, 7이 있는데 숫자가 3, 5, 7 올라갈수록 그레이드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바이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슈퍼세이브 3는 보시면은 지금 이 바이의 두께, 이 두께를 바의 두께라고 하는데, 이거는 슈퍼세이브 3 이중창이에요. 창은 단창과 이중창으로 나눠지는데요. 예를 들면은 단창은 창이 한 겹만 있는 창이 단창이고 두 겹이 있는 창이 이중창이거든요. 이중창 같은 경우는 확장된 방 또는 이제 방창에 이중창을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중창이다. 그리고 보면은 슈퍼세이브 3의 이중창의 두께는 235mm예요. 이 두께가 235mm다. 여기서 만약에 250mm로 가게 되면은 슈퍼세이브 5예요. 핸들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지 오픈 핸들이라고 있어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도 이렇게 큰 창이 열린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지렛대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핸들이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 네. 그래서 슈퍼세이브의 두께는 235고 단창의 두께는 125mm예요. 슈퍼세이브 3, 5, 7 올라갈수록 바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면도 조금씩 바뀌는데 이제 5부터 바뀌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5에도 이런 이지핸들이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뀐 거는 보시면은 레일이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발코니 레일 같은 경우는 때가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레일에 검은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슈퍼세이브의 5의 두께는 250mm다. 단창으로 봤을 때는 3는 125mm, 5는 140mm, 이중창으로 봤을 때는 3는 235mm, 5는 250mm짜리가 있고요. 295mm짜리가 있어요. 5의 295mm 바 같은 경우는 바가 두껍기 때문에 사이에 블라인드를 설치할 수 있다. 아무래도 바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이런 두께라든가 유격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단열성은 조금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7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7인데요. 똑같이 이지핸들 기능은 똑같이 있고요. 달라지는 건 여기 보시면은 이 레일이 알루미늄이에요. 기존의 레일은 PVC로 레일이 돼 있다고 치면은 7은 이 바닥이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의 장점은 샤시가 오래되면 밑으로 축 처지잖아요. PVC가 이렇게 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레일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으면은 꺼지는 게 없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창이 안 꺼져. 그렇기 때문에 이 개폐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가 시스템 창 같은 경우는 레일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다. 그래서 세븐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의 외관을 똑같이 구현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금액이잖아요. 예를 들면 3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5는 1150만 원이에요. 3에서 5 올라갈 때 15%가 올라가고요. 5에서 7으로 갈 때도 15%가 올라가요. 3로 했을 때 1000만 원짜리가 7으로 하면은 거의 한 14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 차이는 3에서 5에서 15%, 그리고 5에서 7도 15% 금액이 올라간다. 이번은 이제 새로 나온 이제 핸들인데, 이거는 7에 적용되는 핸들인데 향균 핸들이에요. 보세요. 소리가 나죠. 이거는 이제 잠기고 열린 거에 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LG에서 운영하는 모든 샤시는 자동 핸들 장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잠궈버리면은 밖에서 못 열어요. 내부에서 문을 닫았을 때 외부에서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이걸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소리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손 잘 씻어야 되잖아요. LG의 핸들은 향균 핸들이다. 그냥 일반 핸들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고무 가스켓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고무 가스켓. 이 고무의 가스켓이 틀가짝을 좀 더 밀폐하는 기능인데, 이 고무 가스켓 같은 경우는 7만 들어가요. 3부터 7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뭐 간단히 정리하면은 3번에서 5번 올라갈 때, 5번에서 7배 올라갈 때 바의 두께가 조금씩 올라간다. 그리고 금액 조금 비싸지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이 조금씩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좀 전에 슈퍼세이브 3, 5, 7은 외부 창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창이란 이제 발코니 창에 설치할 수 있는 창을 말하는데, 이 외부 창은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고요, 내부에도 설치를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내부 창이에요. 이 내부 창은 파워 세이브 창이거든요. 파워 세이브 창은 외부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파워 세이브 창은 방창이라던가 내부에만 설치를 해야 되고요. 아파트 기준이고요. 빌라 15층까지는 파워세이브도 설치는 해도 돼요. 파워세이브 창은 되게 가성비가 좋은 게 슈퍼세이브 3보다 금액 차이가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내부에 쓰는 창들은 굳이 슈퍼세이브 창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부 창에는 파워세이브만 넣어도 단열 효과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비싼 외부 창을 내부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외부 창에는 슈퍼세이브 넣고 내부 창에는 파워세이브를 넣어도 된다. 이거는 이제 내부 창인데, 이거는 내부 창 중에서도 이 공틀 일체형 창. 공틀 일체형 창에 보면 이쪽 보시면은 이게 단창이에요. 이게 공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창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분합 창이나 긴 창들 있잖아요. 그런 데 쓰는 창이에요. 왜냐면은 골조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이런 창을 쓰는 거예요. 골조 두께가 이만한데 이 좁은 거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이중창이나 단창을 선택을 할 때 내부 창 같은 경우는 단창을 넣어도 되고 이중창을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하면은 골조가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걸 써야 된다. 이게 지금 235mm거든요. 이 넓은 걸 써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안 쓰는 경우에는 이중창을 하거나 단창을 넣고 목공으로 캐싱 돌려버려야 되거든요. 어쨌든 공틀 일체형 창은 내부 창이다. 이거는 방에만 쓰는 창이에요. 내부에만. 가장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한다. 그럼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슈퍼세이브 시리즈예요. 그래서 슈퍼세이브 시리즈에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거는 시스템 창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창이 뭐냐? 일반 창은 그냥 이렇게 미닫이식으로만 옆으로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창은 이런 개폐 방법이 미닫이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열리고 땡기기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이런 창들을 이제 시스템 창이라고 하거든요. 시스템 창호에는 크게 소재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PVC 시스템 창이랑 알루미늄 시스템 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시스템 창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게 이렇게 창이
그냥 미닫이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면 이렇게 나눠진 창을 인면 분할 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창들을 시스템 창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시스템 창은 개폐 방법이 2가지 이상인 창을 시스템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닫이가 됐어요. 여닫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환기. 2가지의 개폐 방법으로 여는 창을 시스템 창이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일반 창이랑 시스템 창이랑 과연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 시스템 창은 일반 창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시스템 창 설명해 드릴게요. 이 창은 LS 창이에요. LS 창. LS는 리프팅 슬라이딩 창.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옆으로 열리죠. 일반 창처럼. 보시면은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창 자체가 밑으로 냉장고 문처럼 쫙 압착이 돼버려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옆으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열고 핸들을 돌려버리면은 냉장고 문처럼 완전 압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LS 창이에요. 이것도 시스템 창이에요. 근데 LS 창에 제가 봤을 때 단점은 뭐냐면은 일반 창은 이것도 열 수 있고 양옆을 열 수 있잖아요. 시스템 창은 한쪽이 무조건 픽스예요. 픽스 창은 고정이에요. 이제 그런 데는 뷰를 이제 중요하게 하는 공간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 창 크게 픽스 창을 넣어도 된다. 일반적인 창의 유리의 두께는 보통 LX 같은 경우는 유리의 두께가 22mm부터 24mm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시스템 창에는 유리를 3중 유리를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3중 유리는 유리 두께가 31mm부터 49mm까지 나오거든요. 비규격하면 50mm도 넘길 수 있는데 3중 유리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시스템 창은. 이것도 시스템 창인데 요거는 시스템 알루미늄 창. 이거는 이제 시스템 PVC 창이고요. 요거는 시스템 알루미늄 창이에요. 이거는 봤을 때 되게 슬림하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미닫이가 아니라 핸들을 꺾었을 때 완전히 이렇게 쫙 앞으로 밀어진다. 완전히 밀폐가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 시스템 창은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반 창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알루미늄 시스템 창은 400만 원이야. 엄청 비싸죠? 근데 이거를 왜 하냐? 보통 알루미늄 시스템 창은 고급 전원 주택에다가 써요. 왜 그러냐면은 이 라인이 슬림하고 예뻐. 또 하나는 높이가 보통의 일반적인 아파트는 한 2,400? 2,400? 2,400까지 가는데 요거는 2,700, 3,000까지도 높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색깔을 막 원하는 컬러를 다 도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보면 그냥 고급스러워요. 그냥 딱 보면은 디자인 자체가 이런 각이 살아있고 라인, 각 비싼데도 불구하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이제 알루미늄 시스템 창인데 요거는 알루미늄 LS 창, 이거는 알루미늄 인면 분할 창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창은 그냥 막 이렇게 막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요거 보실게요. 이게 타펑.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열리는 창이 있고요. 이렇게 열릴 수가 있다. 분할을 하고 이거는 이제 시스템 도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스템 도어 요게 하나가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요거 하나. 되게 고급스럽죠. 사실 제가 아까 전에 한 1000집 인테리어 제 창호 걸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시스템 알루미늄 창은 7년 동안 딱 2번밖에 못 팔았어. 이거는 터닝도어야. 터닝도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터닝도어는 보통 주방에서 다용도실 나가는 그곳이나 아니면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거실에서 안방 발코니 나는 그 사이에 이거를 설치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도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장고 문처럼 쫙 밀폐가 돼요. 제가 방금 말한 위치에다가 이 터닝 도어를 설치하면은 단열이 되게 올라간다. 요즘 이제 이슈 창 보여드리면은 이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유로시스텝 미니 9이에요. 아파트 주방으로 많이 쓰거든요. 요거는 이제 세웠는데 가로로도 할 수 있고 세울 수도 있거든요. 이건 PVC 창인데
미니 유로 라인 이것도 많이 한다. 슈퍼 로이 유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 건데, 로이를 적용을 시키면은 단열 성능이 30%에서 40%가 올라가요. 난방비를 좀 더 절감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유리에 은코팅을 하는 건데 내외부로 들어오는 공기를 튕겨냄으로써 실내 그 온도가 유지가 된다. 그게 이제 포인트고, 금액은 전체로 다 돌렸을 때 보통은 슈퍼로이를 외부에 돌리거든요. 만약에 샤시값이 1,000만 원이다. 만약에 슈퍼로이를 적용을 하면은 한 15%가 올라가요. 단열도 올라가지만은 금액도 올라간다. 이게 함정이야. 그 일반적으로 LG에서 운영하는 거는 슈퍼로이고 외부에서 운영하는 건 로이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LG에서만 슈퍼로이라는 그런 명칭을 써요. 또 TPS 감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슈퍼로이랑 TPS 감봉은 기존의 창호를 단열을 더 극대화시키는 요소들이거든요. TPS 감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오래된 창호 보시면은 유리와 유리의 사이에 뽀얀 성에 같은 거 껴있잖아요. 그게 왜 끼냐면은 유리와 유리가 이 사이에 이 감봉이 있어요. 이 유리와 유리를 잡아주는 이런 이 알루미늄 감봉이 시간이 지나면은 이 밀폐력이 떨어지면서 이 안에 습이 차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는 TPS 감봉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유리와 유리 사이가 검어져. 이거 보이죠? 검어져. 뭐 일반적인 창은 유리와 유리 사이에 알루미늄 감봉으로 돼 있어요. 얘처럼 LG의 모든 LG 10년 보증의 모든 유리는 이 TPS 감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LX 하우시스가 지금 10년 보증을 해주잖아요. 이걸 해주는 거예요. LX에서 운영하는 이 TPS 감봉을 이용한 이 유리는 10년이 지나도 이 유리가 뽀얗게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LG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LG LX의 모든 유리는 기본적으로 TPS 감봉이 들어가고 슈퍼로이는 옵션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넣었을 때 우주 최강 창호가 되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1000집을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시공적인 AS는 조금씩 들어왔어요. 근데 제품 관련, 충 관련 문의는 단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LX 창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끝으로 제가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샷이 좀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LX 회사에 오래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진짜 아니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안 추워요. 그냥 비싼 게 아니야. 그냥 LX라는 대기업 그런 브랜드만 좋은 게 아니라 안 추워요. 내가 TPS가 어떻고 슈퍼로이가 어떻고 두께가 어떻고 이 보강대가 두께가 몇이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추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타사 대비 금액대가 있어. 근데 비싼 게 아니야. 생산 원가를 따졌을 때 LX 창호는 지금보다 더 비싸야 돼. 근데 시장가를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내린 거예요. 이것도 싼 거다. 이거는 비싼 게 아니야. 그리고 왜 싼 거냐면은 봐봐요. 정말로 LX 창호로 하면은 난방비가 정말로 절감돼요. 겨울에도 진짜 보일러 안 틀어요. 제가 오버 안 하고, 그러면은 내가 샤시 바꿀 때 한 200~300만 원, 100만 원이든 200이든 300이든 더 주고 LX 해요. 하고 한 2~3년 살면은, 한 4~5년, 5년 살면은 그거 이상으로 뽑는 거예요. 난방비가 절감이 되고, 일단은 생활 자체가 따뜻하잖아. 안 춥잖아. 도움이 되나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창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밀폐력이에요. 밀폐력, 단열성, 수밀성, 여러 가지 창호의 성능이 있겠지만은 창호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밀폐력이 잘 된다는 건데,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제가 왜 창호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전체 인테리어 품목 중에 창호 비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일 비싸요. 도장공사, 목공공사만큼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 거지. 그만큼 그 창호는 중요하다. 비싸니까. 그래서 좀 자세히 알고 이렇게 좀 선택하시는 게 좋고, 제가 딱 정리해 드리면은 아파트 기준은 외부창이다. 제가 그냥 깔끔하게 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외부창 슈퍼세이브 5
넣으시고요. 외부 창인데 전체를 다 슈퍼 로이를 하게 되면 비싸잖아요. 외부 창인데 확장을 했다. 그러면 확장 방에다가는 슈퍼 로이를 넣으시고, 그리고 내부 창. 외부 창은 내부 창 대비 비싸요. 그러니까 내부 창에는 파워 세이브를 넣어라. 슈퍼 세이브 창보다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내부 창은 무조건 이중 창을 넣어라. 내부 창을 뭐 단창을 넣어도 돼요. 무조건 내부 창은 이중 창 넣어라. 딱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그러면은 안 추워. 오늘 창호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렸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린이 여러분. 오늘은 논현동 가구거리에 있는 LX 지인 스퀘어에 방문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오늘은 이제 벽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제 좀 목차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LX 벽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실크 벽지와 합지 벽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 세 번째는 또 범테리어 하면은 금액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제일 중요한 범 대표가 추천하는 벽지, 딱 제가 자재 넘버까지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더보기 누르시면은 챕터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격 저처럼 급하신 분들은 끝부분만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영상을 잘 찍어 보겠습니다. 벽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친환경 벽지존이에요. 호리네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합지 벽지랑 실크 벽지랑 뭐가 다르냐? 그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합지 벽지는 말 그대로 종이에요. 종이 소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실크 벽지는 종이 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VC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소재만 다른 게 아니라 합지 벽지랑 실크 벽지랑 이게 특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합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표면이 아무래도 이제 종이라다 보니까 오염에 약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실크 벽지는 PVC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오염이 되더라도 물티슈로 이렇게 쓱쓱 닦으면 지워지는 반면, 합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돼요. 일단 유지 관리 면에서 합지 벽지는 좀 더 힘들다, 실크는 좀 더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다른 거는 시공이 좀 달라요. 합지 같은 경우는 있는 벽에다가 전체를 풀로 도포를 해서 붙여버리고요. 실크 벽지 같은 경우는 코너 쪽에만 본드를 붙여서 띄움 시공을 해요. 그래서 시공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마감도 다른데, 합지 같은 경우는 풀지를 바르고 바로 붙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벽 상태에 따라서 마감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반면 금액 자체도 실크보다 싼데 풀칠을 하고 바로 붙이기 때문에 시공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확 떨어진다. 실크는 띄움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합지 대비 어느 정도는 마감 퀄리티가 상승을 한다. 그 차이가 있고요. 또 시공 그 교차점도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합지 같은 경우는 벽지와 벽지를 겹쳐서 시공해요. 그래서 이음매가 티가 나요. 실크 벽지는 벽지와 벽지를 맞댐 시공해요. 그래서 이음매가 잘 발라놓으면은 거의 티가 안 나요. 크게 정리를 하면은 합지 벽지는 시공비가 절감되고 소재가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이다. 하지만은 표면에 따른 마감 상태가 좌우지되기 때문에 도배 이음매라든지 마감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오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합지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정도 단기로 사는 집이나 세주는 집이나 그런 데다가 합지를 하시면 되고요. 실크는 시공비도 올라가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하시는 분 실크 하시면 되고, 그 대신 시공비가 합지 대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번에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LX 지인에서 운영하는 실크 벽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제 우리 호레니 분들이 많이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실크 벽지가 친환경 벽지가 맞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LX 하우시스에서 운영하는 실크 벽지는 다 친환경 벽지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합지는 친환경이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일단 종이니까. 근데 종이 위에 PVC가 올라갔을 때 그게 실크 벽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 PVC를 유연하게 만들 때 쓰는 가소제라는 게 들어가요. 그 가소제에 일반적으로 몸에 안 좋은 푸탈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LX 하우시스에서 만드는 실크 벽지로 만들 때 쓰는 가소제 그 포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아요. LX 하우시스 뿐만 아니라 타사들도 대부분 이제 실크 벽지에도 친환경 벽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LX 하우시스의 실크 벽지의 특징은 포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는다. 친환경 벽지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LX 하우시스에서 운영하는 실크 벽지는 크게 4가지예요. 제가 가격 순으로 하나씩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실크 테라피예요. 베스티, 지아 프레시, 패브릭, 디아망. 이거 은근히 무거워. 실크 벽지는 LX 하우시스에서 4가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가격 순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처음에 보였던 테라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테라피는 그냥 심플한 무지 패턴이에요. 깔끔한 무지 패턴이 있는 게 실크 테라피다. 그리고 나서 베스티는 무지 패턴 플러스 다양한 패턴, 약간 좀 펄감 있는 거. 무지에서 좀 더 화려한 패턴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아 패브릭 프레쉬는 크게 2가지 컨셉으로 나뉘어요. 지아 벽지는 친환경 중에서도 좀 더 친환경 벽지다. 지아 패브릭은 패브릭의 약간 매트한 질감, 그 지아 프레쉬는 약간 파스텔 톤의 약간 좀 따뜻한 느낌. 그리고 이제 디아망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디아망 같은 경우는 수입 벽지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두꺼운 입체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아망 같은 경우는 진짜 찍고 싶어서 또 안 찢어지고 두껍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좀 가격은 좀 나간다. 제가 끝으로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바로 요거예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오코텍스라고 유럽 섬유 인증이에요. 일반적으로 LX 하우시스에서 운영하는 벽지는 오코텍스 인증을 다 받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일반적인 이 친환경 인증은 다 들어가 있어. 아토피부터 해가지고 인증 다 들어가 있는데 타사랑 다른 거 유럽 섬유 인증은 LX 벽지에만 들어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오코텍스 인증은 스위스에 있는 텍스타일 인증 기관인데 그 인증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증을 보통 하는 게 우리 몸에 부딪히는 베개라던가 이불, 마스크, 애기들 젖병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 오코텍스 인증이에요. 근데 LX 하우시스 벽지에 오코텍스 인증을 받았어. 이 말은 뭐냐면은 친환경이 더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 요거는 되게 어쨌든 스위스 인증 기관이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건축자재 받았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광고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LX 지인 인테리어. 농담이고 아무튼 좋아요. LG 거 좋아요. 이제 벽지 말고 기능성 타일이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숨 타일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분무기로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 물을 이렇게 흡수하고 있다가 이제 습도가 좀 낮아지면은 이 뿜고 있는 물을 뿜어내요. 실내 습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건조할 때는 뿜어내고 습할 때는 이 타일이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생활 악취를 감소시켜주고 유해 물질을 감소시켜줘요. 이 속 안에 그 미세한 그 미세 기공이 있어요. 그 미세 기공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이거를 쫙 피면은 축구장 한 6개 정도 사이즈예요. 이 속에는 그 미세한 그 기공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이 실로스트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옷장이라던가 뭐 이런 데 냄새 나가지고 물 먹는 하마 넣잖아요. 그거 대신 이거 넣어도 냄새 다 잡아먹어요. 그 정도로 이제 좋은 기능성 타일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도배 시공과 금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AS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공사를 끝나면은 가장 많이 AS를 받는 부분이 도배예요. 도배. 그 왜 그러냐면은 도배의 퀄리티는 도배 인건비랑 이렇게 직결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 범테리어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5명에서 많게는 저희는 12명까지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평균적으로 9명을 집어넣어요. 9명.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8품에서 9품으로 시공하는데 5명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실크를 시공했다. TC 걸고요. 그러면 250에서 300이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350에서 400을 받는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은 도배라는 거는 그 밑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밑작업을 잘해도 기존 벽 상태에 따라서 밑작업을 많이 한다고 무조건 이게 퍼펙트하게 들어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어떤 현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단 조금도 이게 싫다는 고객님이 있어요. 그런 고객님들한테는 벽에다가 석고 치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왜냐면은 이런 구축이나 신축이든 퍼티를 잡고 TC를 잡아도 완벽하게 표면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석고를 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이엔드로 가면 갈수록 벽지를 안 거네요. 페인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붙는 면이라던가 도배 이음매 이런 부분대 그 표면에 울퉁거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점점 품수가 올라가다 보면은 차라리 페인트가 나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페인트 공사도 하고 벽지 공사도 하지만은 페인트 공사할 때는 그런 거 가지고 고객님이랑 얘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벽지 상태가 완벽하게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렇다고 실크 벽지 30평대 하는데 500만 원, 600만 원은 쓰기는 돈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 돈 쓰시고요. 어느 정도 표면이나 특히 엣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에 따라 표면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기술자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겠지만은 아무리 기술자가 잘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티끌 하나 오차를 있는 게 보기 싫다. 그러면은 돈을 더 쓰셔가지고 페인트로 하셔야 돼요. 또는 벽을 다 치고 벽지로 하시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범테리어가 추천하는 이제 벽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이제 영상에 마칠 건데요. 저희도 가장 많이 AS 하는 게 벽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벽지만 잘 골라도 AS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벽지 하나 좀 추천해 드리면은 이 디아망 벽지예요. 이 디아망 벽지는 일단은 표면이 되게 두껍고 잘 안 찢어져요. 그리고 두껍기 때문에 이 벽 상태가 어느 정도 안 좋아도 웬만하면 티가 잘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디아망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디아망에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벽지 잠깐 보여드리면은 저희는 좀 그 벽지를 페인팅 느낌 나는 벽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디아망 중에 PRO 27027-01번 있어요. 이게 페인팅 벽지거든요. 디아망에 있는 027-01번으로 하면은 기존의 하자 보수가 한 3개다. 1개 이하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지하 패브릭에서는 저희가 많이 쓰는 게 1059-1번이에요. 지하 패브릭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써요. 페인팅 벽지예요. 또 베스트에서는 저희가 많이 쓰는 게 82479-01번 마인드 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벽지는 다른 벽지 대비 덜 예민하고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 작업하기도 편하고 하자율도 좀 낮은 벽지예요. 금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 벽지의 금액은 벽지값보다도 인건비예요. 벽지 자체 가격은 한 롤당 실크 테라피 제일 저렴한 거 한 롤당 한 4만 원 정도 하고요. 베스티는 한 롤당 한 5만 원 정도 해요. 지하 패브릭 요거는 한 롤당 6만 5천 원. 그러니까 한 롤이라는 거는 한 롤에 5평을 시공할 수 있는 거예요. 디아망 같은 경우는 한 롤당 8만 원이에요. 8만 원. 예를 들면은 30평대 기준으로 내가 받은 견적이 350이다. 디아망으로 하시면은 한 410만 원에서 20만 원. 60에서 70만 원만 추가하시면은 디아망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를 저희 범테리어에서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셀프로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물량 산출하는 거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물량 산출하는 팁 영상 찍었으니까 왼쪽 상단에 클릭하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논현동 가구거리에 있는 지인 스퀘어 전시장에 와서 이제 또 벽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기서 영상 찍으면은 이 성적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우리 호린이 분들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현장 영상 찍어 드릴 테니까 또 우리 재밌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호린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